전 세계 인구의 70%가 수면부터 DNA 복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설명할 수 없는 피로, 근육 경련 또는 밤새도록 잠 못 들게 하는 한밤중의 불안과 같은 증상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당신은 1,700억 달러 규모의 웰빙 산업이 시키는 대로 마그네슘 한 병을 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400억 달러 규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다면 당신은 건강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체 이용률이 4% 미만인 산업 부산물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여전히 굶주린 채로 과학자들이 값비싼 소변이라고 부르는 것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거대 제약회사가 이러한 합성적이고 흡수하기 어려운 덩어리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표준화하는 동안 수천 년 동안 히말라야 산맥의 틈새에 지질학적 기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라짓이라고 불립니다. 14가지 미네랄과 풀빅산이라는 비밀 병기가 포함된 복합 매트릭스이며 풀빅산은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천연 운반체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가짜 마그네슘 시장을 해체하고 블랙골드부의 고대 과학을 발굴하며 가장 강력한 약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지구에 의해 단련된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약한 버전의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를 주장할 때입니다. 전 세계 마그네슘 시장은 현재 5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며 매년 거의 6%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역 약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병의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대다수 대중시장 보충제의 주성분은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화학자에게 이것은 단순히 산소와 결합된 마그네슘 분자입니다. 생산 비용이 엄청나게 저렴하고 수년간 선반에서 안정적이며 캡슐 내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매우 작아 제조업체가 병 전면에 500mg와 같은 고용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효율성과 인간 생물학 사이에는 근본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연구에 발표된 저명한 연구를 포함한 동료 심사 연구들은 인간의 산화 마그네슘 부분 흡수율이 4%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500ml나 알약 1개를 삼킬 때마다 당신의 몸은 혈류의 20ml만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480ml는 소화관에 남아 삼투성 완화제 역할을 하여 장으로 물을 끌어들이고 종종 건강 제품이 예방해야 할 바로 그 소화기 문제를 유발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들은 왜 우리가 거의 흡수하지 못하는 형태의 마그네슘을 계속해서 밀어붙일까요? 대답은 순전히 재정적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한 번 복용량당 1센트 미만의 비용으로 생산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타우레이트와 같은 고품질 킬레이트 형태는 복잡한 결합 과정과 더 큰 캡슐을 필요로 하여 이윤을 크게 줄입니다. 산화물 형태를 판매함으로써 산업은 보이지 않는 소비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약간의 위약 효과를 느끼거나 아마도 완화제 효과가 알약이 뭔가 작용하고 있다고 확신시킬 수도 있지만 당신의 세포 결핍은 실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경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보다 유통기한을 우선시하는 공급망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된 영양소의 상업적 환상입니다. 우리는 라벨의 숫자가 높을수록 더 나은 건강을 의미한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실제로는 당신의 몸은 이러한 분리된 무기물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복합적인 결합과 유기 운반체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현대 보충제 산업이 표준화되고 운송 가능한 단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편리하게 잊어버린 언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비싸고 흡수되지 않는 미네랄을 버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만약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해결책이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우리 세포가 실제로 환영할 만한 미네랄 매트릭스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현대 영양학의 역설은 우리가 역사상 가장 과도하게 보충제를 섭취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그네슘 캡슐이 왜 효과가 없는지 이해하려면 식품 매트릭스라고 알려진 개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연에서 미네랄은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물을 섭취하면 미네랄은 섬유질, 효소, 유기산, 그리고 생체 GPS 역할을 하는 보조인자들의 복합적인 망에 쌓여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당신의 몸의 영양소를 어떻게 운반하고 처리하고 흡수할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보충제 산업은 환원주의 철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들은 복잡한 자연 과정을 가져와 매트릭스를 제거하고 다닐 화학 화합물을 분리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열쇠는 주지만 지도는 버립니다. 통곡물이나 전통적인 조리법에서 발견되는 유기 운반체 없이는 분리된 마그네슘은 종종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그네슘이 가장 필요한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전하와 분자 샤페론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혈액 검사에서 마그네슘 수치가 높게 나타나지만 세포는 여전히 만성 결핍으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혈액은 단지 운송 시스템일 뿐입니다. 만약 미네랄이 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기량작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험실 환경에서는 단일 성분을 측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체 내에서는 미네랄이 섬세한 균형의 춤을 추며 작용합니다. 분리된 합성 마그네슘을 고용량으로 몸에 쏟아부으면 부지불식간의 칼슘, 칼륨, 나트륨 수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자연은 시너지를 통해 이를 피합니다. 전통적인 미네랄 원료에서는 미네랄이 미량으로 존재하지만 자연 자체에 의해 킬레이트화되어 있어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 즉 몸이 이물질이 아닌 음식으로 인식하는 유기 분자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산업 제조 공정은 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수백만 개의 균일한 정제를 만들기 위해 기업들은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나 이산화규소와 같은 유동화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공장 기계에는 훌륭하지만 당신의 장의 문자 그대로 장벽을 만들어 알약의 분해를 늦추고 흡수 가능성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미네랄 순환의 복잡하고 지저분한 지혜를 조립 라인의 깨끗하고 수익성 있는 효율성으로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산업 논리로 생물학적 배고픔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우리의 감소하는 건강 통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네랄 결핍을 해결하고 싶다면 주기율표를 보는 것을 멈추고 수백만 년 동안 생명을 지탱해온 지질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현대 공장들이 매시간 수백만 개의 흰색 마그네슘 알약을 쏟아내는 동안 자연은 5천만 년 이상 자체 미네랄 전달 시스템을 완벽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히말라야, 알타이, 코카서스 산맥의 고지대 균열로 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여름의 더위 동안 바위에서 걸쭉하고 타르 같은 물질이 스며 나옵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을 실라짓이라고 부르는데 산스크리트어로 산의 정복자이자 약함의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질학자에게 실라짓은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생명에 농축된 정수입니다. 수백만 년 전 인도 아대륙이 아시아와 충돌하여 히말라야를 형성하기 전 이 땅은 비옥한 식물들로 무성했습니다. 산들이 솟아오르면서 이 유기물은 수십억 톤의 바위 아래에 갇히고 압축되었습니다. 그것은 석탄으로 화석화되거나 석유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고압 부식화라는 독특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선사시대 식물들을 오염과 산소로부터 보호받는 밀집된 미네랄이 풍부한 수지로 변형시켰고 태양의 열이 그것을 방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5,000년 된 아유르베다 문서에 기록된 실라짓의 전통적인 사용법은 그것을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라사야나 회춘제로 취급했습니다. 고대 치료사들은 14가지 미량 미네랄이나 풀빅산 함량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것의 주요 기능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촉매였습니다. 그들은 실라짓이 다른 약초와 함께 섭취될 때 그 효과를 증폭시킨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생체 폐리 역할을 하여 영양소를 가장 필요한 조직 깊숙이 운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산업 논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실험실에서는 우리는 미네랄 화합물을 진공 상태에서 고립되고 무균적으로 재현하려고 합니다. 산에서는 자연이 전체 생태계에 느리고 복잡한 분해를 통해 실라짓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선사시대 토양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구의 지각은 오늘날 우리가 의존하는 고갈된 농경지보다 훨씬 더 영양소가 풍부했습니다.
진짜 신라짓 한 조각을 들고 있을 때 당신은 단순한 보충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지질학적 기록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위의 광물 세계와 인간 세포의 생물학적 세계 사이의 다리를 나타냅니다. 이 블랙골드 뒤에 숨겨진 과학을 조사하면서 우리는 그 힘의 비밀이 단지 포함된 미네랄뿐만 아니라 그 미네랄이 우리 몸을 통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지배하는 선사시대 유기산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신라짓의 진정한 힘은 미네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운반하는 전달체에 있습니다. 이 어두운 수지 안에는 현대 생화학이 이제 막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한 물질인 풀빅산이 들어있습니다. 풀빅산을 이해하려면 약사처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세포 생물학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포막은 우리 건강의 문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 독소, 나쁜 식단,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이 막은 경직되고 닫혀버릴 수 있으며 이는 영양소가 들어가고 노폐물이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산화마그네슘, 알약을 삼킬 수 있지만 세포문이 잠겨 있다면 그 미네랄은 신장에 의해 걸러지기 전에 혈액 속을 단순히 순환할 뿐인 이유입니다. 풀빅산은 자연에서 가장 강력한 킬레이트제 중 하나입니다. 화학에서 킬레이트는 그리스어로 발톱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킬레이트제는 문자 그대로 무기 미네랄 분자를 잡아서 유기적이고 생체 이용 가능한 화합물로 변환시킵니다. 하지만 풀빅산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놀랍도록 작은 분자 크기와 독특한 전하 때문에 풀빅산은 보편적인 용매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효과적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문이 열리면 풀빅산은 마그네슘과 다른 미량 미네랄에 자신을 연결하여 미토콘드리아로 직접 운반합니다. 이것은 보충제 산업이 표준화된 정제로 복제할 수 없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실험실에서는 미네랄을 합성할 수 있지만 자연 발생 풀빅산의 복잡하고 휘발성 있는 구조를 쉽게 안정화할 수는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풀빅산의 독특한 구조가 타우 단백질 응집을 억제할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는 풀빅산이 혈내 장벽을 통과하는 능력이 거의 모든 합성 보충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풀빅산은 양방향 분자입니다. 영양소를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동시에 중금속과 요소 및 젖산과 같은 세포 노폐물에 결합하여 세포 밖으로 운반하여 배설되게 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배달원과 쓰레기 수거원입니다. 고품질 신라짓 수지를 섭취할 때 당신은 세포 전압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5천만 년 된 기술을 몸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이 먹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인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풀빅산을 열쇠로 사용하여 우리는 고용량 합성 보충제의 비효율적이고 무식한 방법을 우회하고 수천 년 동안 인체가 인식하도록 진화해온 우아하고 정밀한 영양소 전달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미네랄 건강을 되찾는 데는 보충제 브랜드 구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약을 인식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라짓의 효능을 탐구하기로 선택했다면 첫 번째 단계는 캡슐의 편리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블랙골드의 세계에서 수지 형태가 왕입니다. 이 시장에서 진품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많은 가루들은 단순히 휴믹산과 섞인 충전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오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진짜 신라짓 수지는 차가울 때는 단단해지고 따뜻할 때는 부드럽고 거의 유연해집니다. 따뜻한 물에 완전히 녹아 진하고 흙향이 나는 차가 되어야 하며 모래 같은 잔여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냄새는 착각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연기가 나며 고대 지구 자체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진정한 DIY 지혜는 그것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치료사들은 이 미네랄을 결코 단독으로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흡수를 촉매하는 운반 물질인 아누파나를 사용했습니다. 완두콩 크기만큼의 신라짓 수지를 비균질 우유나 따뜻한 샘물에 지역굴 한 티스푼과 함께 녹여보세요. 이 운반체에 있는 천연지방과 효소는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던 식품 매트릭스를 반영하며 보조 운반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미네랄 지혜를 발효 기술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발효 중인 비트크바스 배치나 생강 기반 탄산음료에
미량의 미네랄 수지를 첨가함으로써 당신은 본질적으로 미네랄을 미리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발효액 속의 야생 박테리아는 복합 유기 구조를 더욱 분해하여 풀빅산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무균 공장이 단순히 복제할 수 없는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 미네랄 토닉을 만듭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당신의 주방을 고대 과학의 실험실로 바꿉니다. 플라스틱 코팅 알약을 무의식적으로 삼키는 아침 의식 대신 당신은 의도적인 영양 공급 행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물의 열, 꿀의 활성, 그리고 수지의 고대 기억과 같은 자연의 느리고 규칙적인 순환과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업적 환상은 마침내 산산조각납니다. 제대로 준비된 미네랄 토닉에서 즉각적인 에너지 증가와 정신적 명료함을 느낄 때 당신은 선반 위에 $50짜리 산화 마그네슘 한 병이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물학적 잠재력에 대한 모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블랙 골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그림자 산업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신라짓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수지는 고지대 절벽에서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위조 제품으로 넘쳐납니다. 많은 가루와 수지는 석탄 가루, 진흙, 심지어 납과 비소 같은 유해한 중금속과 같은 충전재로 늘려집니다. 신라짓은 지구의 산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있는 것을 자연적으로 흡수합니다. 오염된 지역에서 채취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되면 이 치유 수지는 신장과 간에 유독한 칵테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편리함에는 윤리적 비용이 따릅니다. 히말라야에서의 과도한 채취는 취약한 고지대 생태계와 수세대 동안 이 산들을 존중해온 원주민 채취자들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진정한 미네랄 지혜는 당신이 의식 있는 소비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항상 중금속 검사와 순도에 대한 제3자 실험실 결과를 요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신라짓은 강력한 촉매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높은 철분 수치, 통풍 또는 활동성 감염이 있는 사람들은 미네랄 밀도가 이러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충제 산업이 우리에게 팔았던 더 많은 것이 더 좋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구의 효능을 존중하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출처를 확인하며 자신의 생체 반응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건강이 플라스틱 병에 담겨 한순간에 삼켜질 수 있다고 배운 편리함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가짜 마그네슘 신화는 훨씬 더 큰 단절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느리고 생물학적인 지능을 조립 라인의 빠르고 무균적인 효율성과 맞바꿨습니다. 우리는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양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진정한 웰빙은 자연을 분리하려는 실험실의 시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트릭스로의 회귀에서 발견됩니다. 산의 선사시대 수지를 통해서든 발효된 허브 항아리 속에 보글거리는 생명을 통해서든 답은 항상 부엌과 흙 속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웰빙 마케팅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생물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입니다. 이 심층 분석이 당신이 찬장 속 병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하고 고대 지혜의 현대 탐험가 커뮤니티에 동참하세요. 아래 댓글에서 전통 미네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산업이 침묵하기를 바라는 대화를 시작합시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약은 당신이 섭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과정을 존중하며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만나요.